다음 내용은 조용균 가천대길병원 내과 교수가 석간내일신문 3월 20일자 오피니언면에 바이러스와의 전쟁, 민주적 결정구조가 희망이다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가장 정확한 분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내일신문 유튜브에서 소개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 신종 감염 질환의 면모도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는 잠복기 전파가 가능하지만 전체 발병률은 미약하고 초기 전파력이 높으며 계절 독감에 비해 사망률이 5에서 10배 높은 질환입니다. 물론 2달 전에는 예민한 전문가의 걱정스러운 눈에만 보였던 특성들입니다. 잠복기 전파가 가능하다면 국가 간 검역을 통한 완전한 방어가 불가능하고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감기와 유사한 증상의 초기 전파력이 높다면 검사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 대량 선별진단법과 격리시설의 확보도 필수적이었습니다. 심한 독감과 비슷한 질환이라는 일부 전문가 의견이 거짓 뉴스로 판명되는 순간 사회적 공포가 커지고 개인 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2달 전으로 돌아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말 원인불명의 폐렴이 발생한 후 설연휴 중간인 1월 26일 중국 우한의 한 병원에서 무증상 전파의 첫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국민들은 2003년 사스와 비슷한 신종감염 질환이 중국의 한 지방에서 유행하나 보다 정도로 알았죠. 17년 전 사스가 우리나라에 퍼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사스가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스는 검역으로 통제가 가능했던 신종감염 질환이었습니다. 이틀 후 연구자들이 독일에서 무증상 전파로 4명이 감염되었다는 논문을 국제저널에 제출했습니다. 그 이틀 후인 1월 30일 국내 3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6번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3번 환자는 두 사람이 만난 날 오전 약간의 몸살기만 있었습니다. 초기 전파가 확실한 사례가 발생한 거죠. 무간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병원 내원객 통제를 강화했고 원내 상설 비상대책기구를 제안했습니다. 2월 초까지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 감시체계에 집중하면서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감시체계의 눈은 진단법입니다. 당시 대응 지침은 중국 입국자만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당연히 감시체계 안의 환자들만 코로나19로 진단되었죠. 2월 1일 국내 감시체계 밖에 있던 12번 환자가 일본에서 감염된 후 국내에서 진단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국제감시체계 공조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국가 간 신속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면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사흘 후에 확진된 16번 환자였습니다. 그는 태국 여행 후 1월 19일 입국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확진 환자는 1월 20일 전후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정부는 2월 4일 후베이 성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지만 초기 환자들은 이미 2주 전에 국내에 들어와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제 추정으로는 대구에서 집단 발병이 나타나기 전 최소 5차례 전파 주기가 있었고 초기 환자들 입국 4주 후인 2월 18일 대규모 유행의 실마리 환자 인덱스 케이스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31번 환자의 경우죠. 그 이후의 상황은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바입니다. 공항 검역이 철저하지 못했거나 입국 제한 시기를 놓쳐 이런 사태가 초래됐을까요? 지금까지 코로나19 역학적 특성에 기반해 모의 분석한 논문에 의하면 발열 감시와 증상 선별로 검역을 수행하는 경우 실제 환자의 반 이상이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첫 환자가 유입됐으리라 추정되는 1월 20일 전후에는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월 2일 중국에 대한 가장 빠른 입국 금지를 시행한 미국에도 이미 지역사회 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첫 환자는 그 2주 전인 1월 15일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국내 첫 환자는 1월 22일 입국했고 약 2주 후인 2월 4일 우리 정부는 후베이 성발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 시기는 비슷했지만 차이는 신천지와 같은 대규모 확산의 유무일 뿐입니다. 입국 금지 조치 전에 벌써 지역 사회 유행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전염병의 전파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환경과 사람 간의 접촉 방식에 따라 그 변이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대형 크루즈선이나 신천지 신도와 같은 대규모 전파에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통제의 관건입니다. 세계적 대유행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인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유행의 파고를 완만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은 사회적 공포를 증폭시키지만 부분적으로 질환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죽지 않는 병은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유행의 파고가 급격하게 높아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한과 대구가 보여주듯 의료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대구에서 실마리 환자가 진단된 지 이틀 만인 2월 20일 대구의 4개 대학병원 응급실이 동시에 폐쇄됐습니다. 대구 경북의 응급의료 체계가 일시에 마비된 겁니다. 코로나19는 입증된 치료제와 백신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스스로 자연 치유될 때까지 격리 혹은 입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수를 의미하는 유병률이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면 격리 입원 시설이 부족하게 되고 일부 병원을 통째로 격리병실로 전환하면 일반 환자 입원 시설 부족으로 이어지죠. 지역의 3차 대형병원 폐쇄도 심각하지만 악순환의 고리 중 가장 심각한 지점은 감염관리가 허술한 요양의료기관이나 집단사회복지시설입니다. 청도대 남병원에 의해서 보듯 이들 기관에는 높은 사망위험 인자를 지닌 노인이나 기저질환자들이 입원하기 때문에 감염 전파가 발생하면 사망률이 급증합니다. 이런 지역 의료체계의 붕괴는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면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질병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집단 발병이 시작된 2월 18일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일주일 전부터 민간기관이 진단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시약 공급 체계를 만들었고 이후 1주간 1000여 명 발생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90% 이상 찾아내 고위험 집단을 봉쇄하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각 지자체는 승차검진인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소라는 대량 진단 방법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국가 지원으로 조기 진단의 하드웨어 기반을 구축했고 자가격리 앱을 개발해 소프트웨어로 보완했습니다. 우한교민 격리시설을 응용한 생활치료센터 개념을 받아들여 조기 격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을 만들기도 했죠. 이 모든 조치는 조기 진단과 조기 격리를 기반으로 유행의 초기 상승을 지연시켰습니다. 이런 조치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시간을 벌고 피해 규모를 줄여줄 것입니다. 이는 유연하고 민주적인 결정구조가 보여주는 힘입니다. 아직 희망이 보이는 이유입니다. 어진 자는 적이 없다고 하지만 단지 인간 세계에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노자에 나오듯이 자연은 무정합니다. 역병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인간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불쾌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같은 자연재해는 참상을 눈앞에 보여주지만 자의식이 없는 미생물의 유전적 유동성은 불안과 공포를 내장한 채 인간의 자존의식을 압도하고 위축시킵니다. 예로부터 전쟁과 기근, 역병은 정치나 국가가 소환되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 와중에 이를 매개로 총선을 앞둔 정파 간에 또 하나의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을 포함한 해외 유입 환자와 국내 유행을 모두 최소화해야 하는 두 개의 전선의 정파적 입장에 따른 억측과 거짓 주장이라는 전선이 추가된 것입니다. 두 개의 전쟁과 세 개의 전선, 지혜는 대부분 사후에 뒤늦게 발견되지만 이성의 사다리로 오를 때 가장 빨리 이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널리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